34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이 회담에서 과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PBID 목표를 단기간 내 일괄 타결하자는 미국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하자는 북한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두 번 만나면서 상호간에 어떻게 거리를 좁혔는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과연 어떤 합의를 발표할지 아직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불확실하지만 미국과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확실합니다. PBID의 시한을 정하고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의 폐기 방법을 확정하고 검증과 사찰의 방법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대북 제재와 압박의 완화, 경제 지원 등은 확실한 비핵화 약속이 행동으로 실천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완벽하게 공조하고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일 의총에서 드루킹 특검은 성역 없는 특검이 되어야 한다. 이 특검은 김경수 후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은폐 조작을 일삼아온 경찰과 검찰까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 말을 두고 민주당이 저의 이 말이 대선 불복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후에 또 양념폭탄을 맞았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대선 불복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드루킹과 함께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훼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었는지 보고받았는지 지시나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특검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선 불복이라니 도대체 누가 대선에 불복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대선에 불복한다는 말도 그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혐의에 대해 성역 없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스스로 대선 불복이란 말을 만들어내어서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들은 앞으로 민주주의 정인이 공정이니 이런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정교조는 교육부에 노조 전임자 33명의 휴직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정교조가 법 외 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 허용이 불법이라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0개 지역, 서울,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부산 이 10개 지역의 진보 교육감들은 정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두 달이 지난 4월 11일에 이들 교육감에게 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들은 교육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노조의 전임 휴직을 허가할지 결정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의 권한이고,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4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이 교육부의 공문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이 시한은 지났고, 그런데 교육부는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있는 교육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히려 정교조가 적반하장으로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 교육청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정교조의 법외 노조 문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불법이 인정되었고 현재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교육부는 명백한 위법 사안인 정교조 전임자 허용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관련자를 처벌하고 해당 교육감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여권의 스스로의 판단과 국민적인 동의 앞에서 저희들도 마음이 설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미 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서 또 북미 회담이 의제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불안한 보도가 있어서 가슴을 조이고 했었는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개최되도록 확정이 됐다는 소리에 안도를 합니다. 그동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그 결과를 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족할 만한 회담이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한 칭송을 넘어서 김정은과의 만남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에 비추어서 또 미국인 인지를 석방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전조와 징조가 상당히 성공적인 무드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입장을 완벽하게 하나로 조율을 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를 넘어서 던져버렸던 민생 문제에 문재인 정부 나서주기를 간절히 촉구를 하고 또 희망을 합니다. 그동안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희망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가지고 그 이면에서 울부짖는 민생, 하소연하는 민생을 이 정권은 외면함을 넘어서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이제는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민생을 챙기는 문제는 문제대로 투테러를 접근해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엄정히 촉구를 합니다. 외치와 내치를 합해서 국정입니다.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외치라고 한다면 그 외치 뒤에 있는 내치는 정말로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위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인의 희망사항이고 그 본인의 희망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하는 평가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은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이 정권에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당이
극도로 특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특검을 회피하고 있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대선 불복이요,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 공세로서 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유권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조사하는 특검을 하자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또 일자리 창출을 이 정권의 2대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스스로 적폐를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만이 그것이 값어치 있는 일이고 국민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적폐에 대해서는 은폐극구하고 나무 적폐만은 청산하려고 하는 이 자세, 이건 적폐 청산 정권의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도 없는 청산이기 때문에 이래서 정치 보복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 평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선 불복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은 대선에 부정이 있었구나 하는 의혹이 갈수록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의심이 짙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불복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우리는 깨끗하다, 아무런 드루킹 사건 관계가 없다, 신속히 밝혀달라 하고 특검 주장을 오히려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당이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선을 불복하고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선 불복의 조짐이 확산이 되고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이 요구되고 특검의 목적이 이와 같은 대선에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검이 출범한 뒤에 특검에게 맡길 일이지, 특검의 수사와 대상의 범위를 미리 여당이 정해서 특검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여당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루한 싸움을 하겠습니까? 지금 연일 터지고 있는 드루킹 사건 의혹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는 대선 부정과 관련된 댓글 공작이 있었다 할지라도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등 관련자의 통화 기록이 1년이 넘어서 모두 삭제가 됐기 때문에 특검에 오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는지조차도 의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계좌 추적영장, 통신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요건이 맞지 않고 이 단계에서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고 한다면 신속히 경찰은 다시 영장 청구를 해야 될 것인데, 또 검찰은 빨리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영장 청구를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서로 이 사건의 진상을 위한 증거를 은폐하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검찰, 경찰을 보면서 특검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특검은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서 이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 회의 때마다 이 드루킹 이야기를 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문자폭탄 비방 댓글이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발언해서 경선에 참여했던 같은 당 후보들조차 참담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1만 9천 건의 기사에 댓글 작업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문자폭탄 비방 댓글의 양념 발언은 이와 같은 드루킹의 활동을 알면서 옹호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특검 수용이 필요하다는 몇몇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 소위 문바들로부터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문자폭탄이지 이건 사실상 정치 테러입니다. 지금 국민 55%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지금 주류 언론들 중앙, 동아, 한국, 조선, 매일경제, 문화, 국민 대부분의 대한민국 주류 언론들이 모두 특검 수용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 조작과 문자폭탄은 국민 대다수의 민심을 왜곡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문자폭탄과 비방 댓글이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이라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국민들께 고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론조작은 민심을 왜곡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줬습니다. 경공모 회원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기름장어, 턱받이 논란,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달아서 반기문 총장을 결국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1차 관문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철수 후보를 MB 아바타라고 댓글을 조작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관문까지도 해결해냈습니다. 이런 사건을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려 20개나 되는 조건을 내걸고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더니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여당에게 비토권을 달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이어서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아예 현 원내대표에게 협상권이 없다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고 급기야는 대선 불복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특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대선 무효라든가 대선 불복을 선언할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여전히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시켜서 국회가 결정하면 수용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기성 발언은 그렇게 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는 국민의 55% 이상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안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북미회담 그리고 드루킹 이 정치 문제가 우리 심각한 경제 문제를 묻혀버리고 있는데 그 심각한 경제 문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산업 경쟁력 강화 장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한국 GM에 대한 잠정 대책이 발표했습니다. 경영 회생 협력을 위해 7억 5천만 달러를 출자하는 거하고 부품업체 지역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폐쇄되고 한국 GM 군산공장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도 없이 딱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한다고 합니다.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3,500명이 직접 고용, 하청업체까지 1만 명이 넘는 고용, 1만 명이 넘는 그러한 그 간접 고용까지 이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노차에 걸쳐서 만약 군산공장이 폐쇄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전시, 컨벤션, 호텔, 쇼핑몰, 대규모 레저 시설이 동반한 복합 리조트를 배치하는 거하고 또는 그 자동차 입닥 생산기지 또 전기자동차 플랫폼 구축 생산기지 등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만은 아무런 정부의 대책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18일 날 산업은행과 GM 간의 기본계약서를 확정할 때 이러한 확실한 대안 대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진단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관련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국회 야권인 것처럼 원인 분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낙하산 인사와 캠프 인사로 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한 힘, 그리고 방송장악저지법에 돌변해서 방송개혁을 저지한 힘, 그리고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비용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부도덕한 인식으로 뒤에서 끌어당긴 힘, 그리고 대선 전 킹크랩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킹크랩 사용 설명서가 발견되어 드루킹의 대선 전 여론 조작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또한 김경수 의원과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았을 때 기사 목록을 보내고 여기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보낸 기사 목록이 대선 전 여론조작 기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둘 사이에 공모 관계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조작에 대해서 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안이한 인식으로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여론조작의 수사, 축소, 은폐를 하는 검경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무감각한 인식으로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 여론조작 은폐를 위해 인사청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함으로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 모두가 청와대와 여당에서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과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통치자가 의로움과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면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임기를 마칠 때쯤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 라는 대한민국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보통 3가지 이하만 하는 동을 4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많은데요. 일단 짧게 하겠습니다. 보드 있는 것만 하나씩. 이게 먼저 나오고, 이거 먼저 나오고. 이낙연 총리한테 한 말씀 드립니다. 이낙연 총리 존재감이 없다고 요즘 그 쓴소리를 많이 듣는데 오락가락해서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총리실이 이 총리실의 그 환경 정책이 완전히 갈팡질팡입니다. 이게 지난달 4월 17일 유색 페트병을 친환경상이라고 친환경적이라고 상 준 겁니다. 근데 어제 유색 페트병을 총리실에서 다 폐기하겠다고, 다 퇴출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주 전에 상 준 걸 바로 폐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3주 전에 친환경상이라고 총리실에서 상 준 게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2년 내에 유색 페트병, 이거 재활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유색 페트병 퇴출한다고 한 것만 이야기해서 끝내지 말고 3주 전에 이 유색 페트병 국무총리 상 준 거, 이낙연 총리 이름으로 상 준 거 해명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 왜 상을 주게 됐는지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의 로비성 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부 장관은 거짓말한 거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민이 6명이 아니라 7명이다. 그래서 그 탈북자 출신 한국인인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2007년 5월에 북한에 납치가 되었다. 해가지고 어제 기자분들이 외교부에 물었습니다. 납치된 거 맞느냐 하니까 외교부 답변이 관련 부처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제가 작년 6월 초에 외교부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확인을 부탁했었습니다. 이 탈북자 가명 최송민 씨, 이 북한에 유인 납치되었다. 외교부가 확인하라고 외교부에 사실을 알려줬고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 그 최송민 씨가 속한 회사가 2017년 6월 2일 외교부에 공식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유인 납치되었으니 이걸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한 명 더 있다고, 억류자가 6명이 아니라 7명이라고 외교부에 물어보니까 관련 부처에 확인해 보겠다.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서 무슨 관련 부처에 확인해 보겠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외교부는 바로 이 한 명 더 억류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것 시인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지 알지도 그러니까 시인도 안 하고 국민들 속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책임자 찾아가지고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한테 6명이 아니라 7명 석방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부가 그 도둑고양이처럼 북한 사이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북한 사이트는 국내에서 접속을 하면은 차단됩니다. 못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부로 막혀있던 북한 사이트가 제가 지금 여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드 뽑아온 건데요. 여러 개 열립니다. 안 열리는 것도 몇 개 있는데 다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사이트도 이제 남북 관계가 변하니까 중장기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일종의 국정농단입니다. 이 어떤 비선실세가 이걸 열게 했는지, 이 정도 열게 하려면 방통위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상에 관련 회사한테 풀어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권력 실세가 개입되지 않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물밑에서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북한 사이트 열게한 책임자가 누군지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조사 지시해서 그 사람 찾아내고 그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진상 규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경수 의원 관련한 건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김경수 의원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김거수라 부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경수라고요. 이 당장 피의자 전환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드루킹 일당이 후원금 2,700만 원 보낸 거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적어도 3주 전에 알았다. 그래서 주변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근데 기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4월 16일 날 김경수 의원이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한 언론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드루킹이나 그 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나?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016년에 드루킹 본명인 김동원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 입금된 것만 확인했다. 그러니까 4월 16일 기자회견 전에 김경수 의원한테 들어온 후원금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전수 확인을 해서 2,700만 원 나온 거 확인을 했고 그래서 주변 의원들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상의를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김동원 이름에 10만 원 입금된 것만 확인했다. 만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입금된 것만 확인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MBC 100%는 보셨겠지만 김경수 의원의 세 번의 거짓말 제가 그거를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박범계 의원이 그걸 자꾸 뺏어가고 한 걸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 민주당이 이제 왜 이러냐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거짓말 외에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2,700만 원 후원금 모아주는 시기가 2016년 11월인데 파주에 있는 경공모의 위장 사무실 느릅나무 출판사를 김경수 의원이 방문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느릅나무 사무실 방문했던 이유가 이 후원금 모금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게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은희 의원님 이야기했지만 홍보해 주세요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댓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있고 또 증거인멸한 정황을 제가 3주 전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김경수 의원 블로그에 236개의 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지금 댓글 작업한 9만 개 정도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블로그 236개 글과 그 9만 개 글 비교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이 부탁한 게 뭔지. 그래서 이 김경수 의원이 증거인멸한 그것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즉각 피의자 전환하고 긴급 체포까지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안보 문제 북미 회담 앞두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소와 일시 이런 것까지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했다는 말까지 들려나오는데 어쨌든 장소가 싱가포르로 이제 정해지고 일시도 12일입니다. 뭐 장소는 당연히 76년도 미르나무 사건으로 아주 미국이 치욕적인 장소로 알려진 판문점을 선택할 리도 없고 또 심리적인 주도권이라든가 경호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싱가포르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걸로 저는 예측합니다. 다만 일시가 12일은 저희가 6.13 선거 하루 전입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 좀 생각하고 싶지만 그에 앞서서 이 북미 회담이 정말 성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한국과 미국이 조율을 할 텐데 저희들이 통상 지금 생각하는 핵무기 폐기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이 단어가 끊임없이 매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확실하게 협상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가 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대량 살상 무기라고 지금 미국에서 다행스럽게 폼페이오가 이 문제까지 화생제 무기까지도 이번에 북한에 가면서 의제에 넣자는 내용을 아마 김정은하고 협상을 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핵무기에 못지않게 심리적인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화학 생물학제 무기입니다.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면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범위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이틀 전에 총리한테 얘기해서 이거 반드시 돼야 된다, 남북 회담에도. 그래서 총리가 동의를 하고 넣는다고 그랬는데 총리가 힘이 없어요. 안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착안을 했는지 뭐 알았는지 하여튼 이걸 넣어가지고 폼페이오가 갔다 왔어요. 이번에 아마 이것까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하고 검증이라는 단어가 그냥 간단하게 이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무기를 폐기한다, 완전한 폐기를 말씀들 하시고 있는데 결코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이 투발수나 시설이나 생산 능력 이런 거는 다 폐기를 하고 할 수 있어요. 검증도 할 수. 그러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이 이루어지려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과학자들도 또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검증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는 그런 회담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 화학무기, 생물학제 만들 수 있는 생수 5,000톤 이상 가지고 있는데 화학무기를 폐기한들 만들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얼마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핵무기와 화생무기, 화생방 전반을 다 그 능력까지도 어떻게 이거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22일날 가실 때 대량 살상 무기하고 이 능력까지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서 회담에 적용을 할 것인지 이거를 반드시 인식을 하고 가셔야 성공적인 회담을 할 수 있고, 이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단어들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말 장소 하나까지 시간 이런 거에 전부 예민하게 주도권 싸움이 열강들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인식을 하시고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이 회담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온 국민이 원하지만 실패했을 경우는 우리는 잃을 것 다 해저로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항구적인 평화에 초점을 두고 대통령께서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촉구를 합니다. 이상. 어저께 정부는 제16차 산업경쟁력 강화 단계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 GM 관련 협상 결과 및 부품업체 지역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이후에 산업부 GM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졸속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번 정부와 GM의 합의로 GM 사태가 터진 지 3개월 만에 이제 어거지로 봉합을 하는데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첫 번째, 군산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방안 전혀 없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군산 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책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군산 공장 650명, 일부는 휴직을 해야 됩니다. 또 한국 GM 내 2천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협상에서 아예 논의가 된 상황에서 고용 불안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은행의 GM 실사 정말 엉터리고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GM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고 산업은행이 그렇게 툴툴대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경영 정상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영 실패 원인은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GM은 다시 경영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GM의 아태 지역본부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GM 아태본부의 핵심 부문이 중남기로 옮겨졌습니다. 껍데기입니다. 또 아태본부가 담당하는 동남아 8개국의 GM 판매 규모는 지난해 7,435대입니다. 우리나라는 120만 대를 생산하지 않았었습니까? 껍데기 사무소 설치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괘씸합니다. 여섯 번째, 쓰지도 못할 비토권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예전에 지난해 10월 사라진 비토권 제대로 행사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확보했다고 좋아하니 어떤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곱 번째, 신차 2종 배정으로 경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결정된 신차 2종은 트랙스 후속 모델 또 스파크를 대체할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뿐입니다. 100만 대 이상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혹자로 돌아서기 위해서 이윤이 많이 남는 중형 SUV 추가 신차 배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습니다. 또 GM이 2023년까지 20개 종의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한국 GM에는 전혀 배정하지도 않습니다. 닭 모이 주듯이 닭을 유인해서 잡아먹겠다는 뜻 아닙니까? 생산보다는 판매에 의존하는 조직으로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산은은 생돈 8천억을 집어넣습니다. 또 GM은 지원한다고 하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금리 대출로 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5% 계속 돈을 빼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이전처럼 공장 폐쇄 또 먹튀 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도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대부분 추진을 하겠다는 등의 표현으로 가능성만 언급하고 갈무리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했고 주장한 대로 철저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장밋빛 공약으로 산업은행은 국민 혈세로 목돈을 지급하고 이 돈으로 인건비 등 처리하고 서서히 철수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향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이를 비공개로 전합니다.